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재현 멘토입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이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전히 일단 수급적인 부분들이 약간 좀 불안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양시장 강세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좀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1967.50포인트, 약 0.14%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아직까지는 강한 매수세에 유입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연휴가 조금 있죠. 샌드위치고 있고, 그 다음 내일 쉬고 금요일날 개장을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좀 연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 그리고 미국 쪽에서 중요한 좀 지표 발표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지는 마시고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전략, 그리고 가급적이면 일단 오늘 같은 날은 좀 관망을 하고 넘기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식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잔소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이 있는데요.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수월하게 상담을 해드리고자 두 대의 전화를 설치했으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 비중을 함께 올려주시면 좀 더 수월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벤트가 있죠. 수익으로 이끌어줄 멘토가 필요한 분들께는 나름대로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참여를 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정예사단의 일주일 멘토링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주식잔소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상담입니다. 보령제약을 매수하셨네요. 37,7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최근에 조정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움직였던 거, 상대적으로 좀 강했던 섹터가 제약 섹터입니다. 보령제약도 61선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자,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가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무상증자를 과거에 두 번이나 했네요. 한 번 재작 2013년도에 한 번 했고, 올해 또 한 번 했고, 그죠? 그리고 난 이후에 주가 흐름을 보게 된다라면 박스권역의 흐름들로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에는 최근에 형성돼 있던 이 거래일 전에, 3거래일 전에 형성돼 있던 저점 자리대가 이탈이 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 조금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1차적으로 약 한 4만원 정도가 오게 되면 한 번쯤은 덜어주시는 전략, 그리고 나머지 물량 같은 경우는 아마도 한 45,000원 정도 때까지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노려보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벽산이네요. 3,200원에 25%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벽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올랐죠. 많이 빠졌다가 횡보를 했어요. 그리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최근에 건설주들이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벽산 같은 경우도 좀 보게 되면 추세대가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3,2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어요. 약간 좀 이 자리대에서는 좀 소강 상태를 좀 보이고 있죠. 결국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들의 쉬어가기, 숨고르기가 좀 진행이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우선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매수가보다는 조금 위에 요 자리대예요. 2,850원,
3,300원 그 자리대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대량에 대한 매도가 나오진 않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조금 더 끌고 가보시는 전략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약 한 3%가 조금 안 되게 손실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우선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2,850원 정도로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1차적으로 좀 보게 되면, 전 개인적으로 이 신고가는 넘어갈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한 3,6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올라가서 4,000원 정도 보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좀 더 보유 전략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더존비즈온을 매수를 하셨네요. 13,800원에 4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더존비즈온 한번 볼게요. 자, 더존비즈온을 보시게 되면 13,800원에 매수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랜 시간 동안 좀 갖고 계셨어요. 그죠? 최근에 이슈로 떠오르는 게 빅데이터, 이 부분들 이슈로 좀 떠오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나름대로 좀 커져 있는데 40% 비중이시란 말이에요. 추가적으로 지금 박스권역을 갭으로 일단 넘어간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 자리대가 얼마냐면 약 한 12,000원 정도 되겠네요. 일단 그 자리대를 갭으로 좀 넘어갔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박스권역을 넘어가는 시도가 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일단 보유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되면 아마도 이렇게 상승을 할 겁니다.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 매수가 정도까지는 올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박스란 말이에요. 박스였었는데 이 자리대를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 폭만큼 움직이죠. 그러면 약 한 13,000원 정도 대가 1차적인 저항 자리대가 좀 될 겁니다. 13,000원. 그러면 13,000원이 안착이 되게 되면 아마 매수가 정도까지는 수월하게 올라갈 수가 있을 겁니다. 1차적으로 13,000원을 안착을 하는지 못하는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된다라면 아마 매수가는 조금 넘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이제 이슈가 된다라면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들 관심이 좀 커진다라면 이 더존비즈온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 기업에 대한 부분들, 기업 쪽에 상당히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거의 뭐 독점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추가적인 상승은 좀 가능하니까 보유 의견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조금 더 올려서 잡아 드릴게요. 한 15,000원 정도, 그 정도만 좀 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랜 한 1년이 넘게 보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는 일단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시를 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SMCNC예요. SMCNC를 4,100원에 매수하셨네요.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SMCNC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제 기사가 나왔던 부분들이 뭐였었냐면, 사마네트웍스하고 SMCNC하고 합작을 해서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이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과거에 조선화학, 철강, 기계, 중국 관련주였다라면 이제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컨텐츠라든가 내수 유통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중국 시장, 광대한 시장이죠. 또 하나는 한류 열풍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진출한다라는 것만으로도 실적이 좀 괜찮게 나온다라면 정말 좋겠으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4,100원짜리대 매수를 하셨어요. 근데 이 4,300원짜리대를 넘어가는지를 일단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땐 넘어갈 것 같아요. 넘어갈 것 같은데 일단 4,300원이 안착을 못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조금 챙겨보시는 전략,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5,000원 정도 때는 무난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트적으로만 보게 된다라면. 근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들은
실적이 이렇게 썩 나오지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올해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까지 겹쳐 있다는 얘기죠. 턴어라운드가 되게 된다면 5,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오디텍이네요. 14,450원, 13,200원 두 분이 물어보셨네요. 14,450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 대응 부탁드립니다. 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오디텍 한번 볼게요. 자, 오디텍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항상 좀 많이 자주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냥 갖고 가세요. 그럼 됩니다. 갖고 가셔서 5월 달에 무상증자 하죠. 무상증자 받으세요. 그렇게 하게 되면 주당 0.3 100주 갖고 있으면 몇 주 주죠? 10주 주겠네요. 아니 30주 주겠네요. 그죠? 그러면 그냥 갖고 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LED 쪽 괜찮죠. 오디텍 같은 경우는 제너다이오드 독점입니다. 웬만한 LED, 대형 LED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어요. 실적 자연스럽게 좋아지겠죠. 그게 가장 큰 포인트예요. 또 하나 무상증자를 해준다고 합니다. 보너스로 주겠대요. 그러면 받아야죠. 중기적인 관점으로 가지고 가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만약에 나는 진짜 단기로만 받는데라고 하면 15,500원 그 정도? 오늘 고점이 15,400원이란 말이에요. 500원 정도짜리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단기 매도짜리겠죠. 오늘 자리대가 단기 매도짜리겠네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무상증자 받고서 권리락까지 가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 신고가 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판단은 문의하신 투자자님께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메디톡스네요. 16만 4천원이네요. 비중은 약 25%를 좀 매수를 하셨네요. 자, 메디톡스가 꾸준하게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보톡스에 대한 부분들, 그죠? 그리고 잘 나가고 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쪽으로도 잘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1분기 실적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름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서 지금 가격 조정을 받고 기간 조정으로 좀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박스권역을 좀 당분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17만원대, 하단권역은 14만원대. 그러니까 14만원에서 17만원 요 사이에 좀 박스권역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16만 4천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으면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는 14만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라면 보유를 해보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7만원 언저리 오게 된다라면 일단은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는지 여부를 좀 보시고요. 만약에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14만원이 깨지지가 않는다라면 좀 끌고 가셔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거든요. 근데 그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니까 일단 17만원을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로 좀 잡아 드리도록 할게요. 17만원이 안착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문자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세운메디칼이네요. 이것도 두 분이 문의하셨어요. 5,300원에 10%를 매수하신 분이 있고요. 4,690원에 20%를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싸게 매수하신 분을 기준으로 할게요. 세운메디칼 한번 봅시다. 자,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하죠. 오늘 나왔죠. 오늘. 그죠? 단기 매도짜리네요. 그죠? 5,930원 고점 찍었단 말이죠. 일단 저라면 단기 매도를 한 번쯤은 해줄 것 같습니다. 왜?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날아가지 못한다라면 그거는 단기 매도입니다. 단기 매도. 왜? 재료의 소멸. 그리고 급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60일선 안착을 해주고 움직임이 나왔을 때 하나, 둘, 세 개째 상승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숨고르기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 단기적으로 요마디 폭이 얼추 찼어요. 그죠?
단기 N자형으로 목표치가 찾고 단기 매도짜리고 실적 발표 나왔는데 좋다라고 하더라. 그런 부분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밀려 내려온다. 단기 매도. 그죠? 그렇게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절반 정도 챙겨 놓으시고요. 나머지 물량은 주봉 차트 한번 봅시다. 요 자리 때 매물수가 좀 진행하고 있네요. 지금 요거 여기. 그죠? 요걸 하게 된다면 그 다음 자리 때 한 6,500원 정도 잡아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삼성 SDI예요. 15만 4천 원이네요. 20%입니다. 삼성 그룹주들이 참 제가 이 삼성 그룹주들은 상담을 해드리기가 상당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삼성 SDI와 제일모직과의 합병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시너지가 어떻게 날까. 사실 저는 물음표입니다. 물음표. 대기업이라는 이런 부분들 정말 큰 기업이 탄생하는 건 맞는데 이게 잘 될 것인가. 그 부분들은 뚜껑을 열어봐야지만 알 수가 있거든요. 무조건 뭐 삼성이 합병을 했기 때문에 잘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은 그냥 이 대기업에 대한 프리미엄 그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뚜껑을 좀 열어봐야지 알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당분간은 이 자리 때만 안 깨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형성돼 있던 이 저점 자리 때만 안 깨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SDI 같은 조금 예민해요. 15만 4천 원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약 한 3% 정도 손실권역이시란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요 박스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만약에 이 자리 때 14만 5천 원짜리 때가 깨지게 되면 아마도 13만 원대까지는 바로 내려올 거예요. 바로 내려올 거니까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라면 14만 5천 원 요 자리 때 리스크 관리 자리 때를 좀 잡으시고 상단을 16만 원 정도를 좀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박스권으로 좀 대응을 하고 좀 여유 있게 보시는 분들은 13만 5천 원짜리 때가 깨지지 않으면 괜찮거든요. 그리고 난 이후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한 17만 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좀 반등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위닉스를 매수를 하셨어요. 18,200원 15%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위닉스를 한번 봅시다. 위닉스가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했단 말이죠. 일단 대박 수익이네요. 축하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호가를 잠깐 볼게요. 30만 주가 되어 있네요. 그죠? 수급을 보게 되면 일단 매도가 나왔는데 어제 뭐 합병 공시가 좀 나왔단 말이에요. 일단 내일 갭이 떠서 출발을 할 겁니다. 갭이 떠서 출발을 할 건데 만약에 그 갭에서 7% 이상 떠서 출발하게 된다라면 조금 기다려 보시고요. 7% 이하권역으로 만약에 동시효과가 된다라면 일단은 절반쯤을 좀 챙겨 놓고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닉스가 중국 시장에 대한 성장 때문에 나름대로 좀 괜찮거든요. 이러한 추세대로 좀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추세 상단권역에 지금 딱 부딪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절반 정도만 좀 챙겨 놓고 나머지 물량만 끌고 가보시는 전략이 저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절반 정도 챙겨 놓고 난 이후에 좀 보게 된다라면 아마도 한 24,000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노려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삼성전자네요. 144만 8천원 144만 8천원 40% 주식 초보입니다 라고 적어주셨어요. 제대로 된 종목을 사셨네요. 삼성전자. 근데 초보분이 제 주식하면서 초보분이 삼성전자 사는 거는 상당히 드문 일입니다. 예. 자, 144만원 144만 8천원짜리 주식 초보분이 사신 건데 대부분 다 작년 하반기 정도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네요. 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 확정 실적이 나오고 난 이후부터 한번 빠진단 말이에요. 참 이상한 게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가 딱 하게 되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참 이상해요. 뭔진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좀 쌉니다. 제가 봤을 땐. 아마도 웬만한 이 IT 기업 중에서는 제일 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 좀 뒤숭숭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삼성전자 한 종목 갖다가 밀었다가 올렸다가 하면서 주식 지수를 많이 좀 밀거나 올리거나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조금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아마도 다시 150만원 정도는 상승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상반기 때보다는 하반기 때 시장을 전 더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기본적으로 하반기 정도는 좀 돼야 될 것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주식 초보분이시라면 지금 아마 한 7%, 8% 정도 손실권역이세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적금 넣었다 생각하시고 좀 여유 있게 좀 기다리시면 아마도 한 150만 원 정도는 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점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한국정보통신이네요. 7,190원에 15%. 한국정보통신 한번 봅시다. 정보통신. 자,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도 저랑 조금 인연이 있죠. 박스권역입니다. 결국엔 요 정도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 밀려 내려오고 난 이후에 절반의 되돌림이 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7,190원에 좀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7,190원 거의 뭐 고가권역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 제 판단은 아직까지는 얘가 죽었다라고 좀 보진 않습니다. 죽었다라고 좀 보진 않고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지금 고가권역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5,900원짜리 때까지 일단 보셔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손실이 한 15% 가까이 좀 될 거란 말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확인해 보자고요. 7,000 거의 200원짜리 때란 말이에요. 7,200원짜리 때인데 이 자리대에서 매수가에서 손실률을 따져보게 되면 약 한 18%가 가까이가 되겠네요. 근데 이거를 18% 정도를 놓고서 좀 볼 것이냐 아니면은 좀 더 타이트하게 볼 것이냐 요 분들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좀 러프하게 잡아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5,800원짜리, 5,900원짜리 깨지면 일단 리스크 관리 무조건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아직까지 이게 매수 물량이 들어왔는데 이게 한 차례 나오긴 했지만 전량 다 나온 것 같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한 7,400원 정도까지 다시 기본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대가 오게 되면 그냥 큰 욕심을 부리지 말고 절반 이상 좀 챙겨놓고 나머지만 좀 끌고 가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우선 당첨자는요 6997님 한국정보통신 문의하신 분 당첨되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잔소리입니다. 지수가 1960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1960포인트 이하권역으로 밀려 내려오게 되면 즉 1960 원자리부터는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이 빠져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빠진 그 흐름은 낙폭 과대로 빠진 종목군들 좀 봐야 되는데 시장 자체가 일단 차별화가 좀 나오고 있어요. 일정 부분의 순환매는 나올 수가 있겠지만 차별화가 나온다라는 거, 실적이 개선되거나 아니면 수급이 좋거나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만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 점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만약에 제가 매매를 한다라면 저는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그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관망한다는 얘기겠죠.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 쉬시고 금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